요새 워낙 이슈들이 많아서요. 정치 외교 관련한 뉴스들도 시장에 테마군이 형성되면서 급등급락을 반복하고 있고, 이외에도 다른 테마군 성격의 종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각 소식별로, 이슈별로, 종목군별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JTJ 파트너스의 양태준 차장관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지소미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이상이 없다면, 그리고 이대로 간다면 이제 종료가 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고 있는데, 오늘 자정에 이제 종료가 되죠. 하다 보니까 관련한, 그러니까 옛날에 테마주 중에서 그렇죠. 애국주라고 불렀던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하는데, 글쎄요, 애국 테마주에 대해서 좀 어떤 시각 갖고 계세요? 참 실질적으로 지소미아에 대한 부분들 저는 약간 좀 반반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종료가 되면 또 관계가 좀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또 전체적인 증시에는 불안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또 국내 업체들한테는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내성을 더 키울 수가 있는 이런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다시 한번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또 글로벌 시각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다시 한번 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종료가 돼서 일본과의 관계가 틀어지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올라가느냐, 상당히 이 기로에 놓여져 있다고 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지소미아와 일본과의 관계가 나올 때마다 거론이 되는 부분들, 상당히 좀 이름도 잘 짓는 부분들이 있는데, 애국주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애국 테마주죠. 지금 모나미 같은 경우가 지금 4%대 밀리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도 한 4.5%대 밀리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애국주 안에서도 테마주라는 이름이 또 붙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테마에 대한 부분들, 즉 변동성이 그만큼 강하다. 지금 현재 그동안에 모나미만 놓고 봤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강한 시세가 나왔었죠. 아무래도 모나미 볼펜에 대한 부분들이 상대 국내에서 실제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고, 최근에 하이트젤로 같은 경우에도 일본산 맥주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나면서 국사, 물론 테라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국내에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기대감 작용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음식료라든지 이러한 생필품류 이 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급등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급등을 했다 하더라도 실적을 기반을 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이런 기대감과 상대적으로 좀 급등, 상당히 과열 양상으로 해서 올라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애국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또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급락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어제 강세를 기록했던 애국 테마주, 오늘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100% 지소미아 때문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방산주도 움직이고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 위험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심리가 변할지 모르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5G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그러니까 어떤 대형 대장주들이 못 나갔을 때 5G가 계속 버텨줬었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근데 이후로 좀 주춤합니다. 그래서 옥석을 가려야 된다. 그러니까 많이 안 오른 종목들을 공략해야 된다 파가 한 명 있고, 지금까지 올랐던 종목들이 계속 간다라는 파가 있는데, 차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5G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실 수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KMW라든지 HFR 이런 부분들이 있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 KT, LG U+가 있는데, 이 통신 장비주 같은 경우가 강하게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형 통신주들은 상당히 침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이런 대형 통신 3사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가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KMW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5G 같은 경우가 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성장 여력은 충분하게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좀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HFR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시세 차익을 노렸었던 세력들은 일정 부분 차익 실현에 나가고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런 5G 관련주, 장비주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시장에 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대형사를 좀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서서히 좀 바닥을 다지고 이제는 그동안의 침체를 벗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통신 장비주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대형 통신사도 점차적으로 좀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LG U+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을 다지고 점차 올라서려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통신 장비주가 먼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대형 통신사가 올라가면서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옥석가리기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통신 3사와 그리고 통신 장비주도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설비를 구축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5G 부품주 관련주들이 강세를 기록했었고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물론 이제 지금 실적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제는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이나 LG U+에 대해서도 이제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보자 얘기를 해주셨어요. 요즘에 이 통사 또 가입자당 평균 매출도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제약바이오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사실 내년에도 임상 소식들이 계획이 돼 있고 근데 우리들은 워낙 충격을 많이 받아서 신뢰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요즘 또 우회해서 그나마 좀 좋은 소식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신라제는 뭐 중국과 같이 그렇죠. 뭔가 손잡는 뉴스들도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은 뭐 코스피 기준으로 의약품 지수를 좀 보시면 올해 8월 달을 바닥으로 해서 꾸준하게 좀 상승 추세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형사들의 임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과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이 그동안에 워낙 많이 좀 빠졌기 때문에 이거로 인한 다시 한번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우선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은 가져가셔도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약품 코스피 기준 의약품 지수 같은 경우가 지금 약간 좀 조정 지수로 봤을 때 조정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전반적인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을 제외하고는 큰 틀로 봤을 때에는 당분간 다시 한번 조정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따라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이른 시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러한 조정의 흐름이 진정된 이후에 좀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정의 흐름이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 코스피, 코스닥 물론 대형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잘 나오는 부분들은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제약바이오주가 올라간다기보다는 기대감을 안고 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그동안의 기대감이 다시 한번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조정의 흐름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의 흐름이 좀 진정된 이후에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몰리는 종목군들로 좀 압축적으로 대응을 해보신다면은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결과가 충분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좀 신뢰를 얻고 다시 한번 좀 이런 하락세가 진정된 이후에 바라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다음은 반도체 얘기하도록 할 텐데 이거는 두 개로 나눠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대장주 격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4분기 정도에는 이제 바닥 찍고 내년 초부터는 업황 자체가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종목에 대한 주가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한국 시장이 좀 살아나려면 다시 한번 대장주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장주가 과연 어떤 업종이 되느냐? 그 대표적인 부분들이 아무래도 저는 반도체 업황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 앞서 이제 5G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을 드렸고 전반적으로 이러한 복합적인 산업이 구축이 돼서 또 여타 다른 산업들 뭐 전기차가 됐고 자율주행이 됐던 간에 이런 산업들이 커가기 위해서는 반도체는 꼭 필요한 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간 51,400원에 거래가 되면서 약간 좀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놓고 봤을 때 그냥 월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여전히 무너지고 있지 않다. 그만큼 시장에서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뭐 시장에서는 약간 좀 내년에 좀 보수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뭐 부정적인 의견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시장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기업 자체가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하지만 반도체 산업 자체 같은 경우를 놓고 본다 하면은 여전히 사이클 자체는 우상향 패턴을 충분하게 갈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런 나온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기회로도 충분하게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를 좀 본다라고 했을 때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오늘 한 1.2%대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8만 1,000원대, 8만 1,800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8만 원대만 또 지지해 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하게 다시 한번 재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따라서 현재 가격 구간 내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하이닉스는 충분하게 매수로 접근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꾸준하게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업황 자체도 내년에 뭐 더 좋아질 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된 뉴스이긴 합니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갸우뚱했었던 게 좋은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특히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내년에도 투자는 보수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소식을 발표하다 보니까 그러면 부품주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그냥 앞서 말씀드렸던 5G만 놓고 봤을 때는 장비주가 먼저 올라가고 대장주가 안 올라갔습니다. 이건 약간 좀 이상 현상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좋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가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 자체가 좋은데 그럼 과연 관련주들, 부품주들 그리고 장비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소재주 안에서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가 지금 고점을 뚫고 지금 상당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동안에 소외됐었던 종목들이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핫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좀 침체의 분위기가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냥 그 자리만 지켜줘도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최근에 한솔케미칼 같은 이런 소재주 같은 경우가 그동안의 시장에서 약간 소외를 받았지만은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장비주보다는 소재주 쪽으로 지금 좀 관심이 좀 쏠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장비주보다는 소재 쪽으로 지금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종목들의 흐름들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겨울 되면 또 불청객, 미세먼지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슬슬 뭐 심각이나 위험 단계가 가끔씩 발효가 됩니다. 이제 겨울 되면 더 심해질 텐데 그럼 관련해서 미세먼지 관련주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미세먼지 관련주들로 봤을 때 오늘 흐름만 놓고 보면은 웰크론이 1%대 상승 나오고 있고요. 성창호토텍 0.9%, 위닉스 0.8%, 크린앤사이언스 1.6%도 나오고 있는데 그냥 종목 차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웰크론 같은 경우가 현재 약간 조정의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위닉스도 조정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 크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조정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단 하루만 나왔었던 부분들이 아니고 작년부터 꾸준하게 이슈가 되면서 이미 시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겨울이 오면은 계절적인 성수기를 가지고 있는 테마주로 좀 분류를 해놓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에 크린앤사이언스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차트적인 측면이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10월 달까지 꾸준하게 올라간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주가에 이미 좀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웰크론 같은 경우에도 8월 달부터 정확하게 한 11월 달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조정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미세먼지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서 얘기는 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여름을 지나 가을로 넘어오면서 시장에서는 이미 한 차례 이런 미세먼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차익 실현하고 나가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접근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예. 만약에 이제 뉴스상으로 봤을 때 중국발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나서 어떠한 이슈적인 부분들 아니면 정치적인 부분들이 나왔을 경우에 급등락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 급등락이 나올 경우에도 공격적으로 매수한다기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또는 관망하는 자세로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미세먼지 관련주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1차적으로는 이제 마스크 관련주나 안 그러면 공기청정기 정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게 좀 무리일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면 만약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친환경차 쪽으로 가서 2차 전지 얘기를 한다면 이 종목군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2차 전지는. 왜냐면은 지금 당장 실적을
논하기에는 상당히 좀 의미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 최근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뭐 BMW 쪽이랑 다시 한번 이제 같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네. 이런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내만 보더라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종목, 어떠한 회사 실적이 좋다, 나쁘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의 방향성을 논하기에는 다소 좀 이른 감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분들, 친환경 물론 약간 수소차도 같이 좀 엮어서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이 좀 강하고요. 그동안 테마를 많이 겪고 왔었던 전기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우수의 AMS라든지 아니면 뭐 LG화학, 삼성 SDI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올라갈 기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꼭 필요한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장기적인 포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셨고요. 이거는 사실 한 30초밖에 못 드릴 것 같은데 정치 테마주 있지 않습니까? 예. 요즘에 막 이낙연 관련주 막 오르고 했었으니까 좋은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방향성을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럼요. 왜냐면은 예. 정치 테마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불과 한 작년, 재작년만으로 상당히 좋은 핫 이슈였는데 이 정치 테마를 눌러버린 테마가 남북 경협주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북 경협주가 강한 테마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 물론 급등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아가마 컴퍼니라든지 보령메디앙스, 뭐 제로투세븐 상대적으로 큰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치 테마주는 뭐 아니면 도다라는 네. 생각으로 그냥 지켜보시면서 앞으로에 대한 흐름을 보시는 게 좀 네. 더 심적으로 편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 하는 말이지만 정치 테마주는 우리 정신 건강에 안 좋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JTJ 파트너스의 양태준 차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